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1, 2, 3 내란이 일어난 지 꼭 6개월이 되는 오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그 의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인데요. 지난 6개월간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무수히 되새겨왔죠. 그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역사가 또 한 번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더 나은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후회가 없도록 오늘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투표소 가실 수 있으시겠죠? 6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많이 쌓여서 텃밭 가이드 시간으로 쭉 이어갈 텐데요. 더 많이 참여해 주셔야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은 질문과 함께 투표 관련한 사연이나 투표 동료를 위한 의견도 보내주세요. 특별히 선거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커피 쿠폰 10분께 쏘겠습니다. 네, 투표소 가시는 기분, 그 마음가짐, 또 투표를 독려해 주시는 좋은 이야기, 좋은 사연과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추첨을 해서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그리고 투표 독려 멘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표하셨어요? 예, 사전투표 첫날 했습니다.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아침 일찍 가시면 일찍 투표하고 또 오늘은 좀 쉬실 수 있잖아요. 이제 6월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텃밭 농사는 한창 바쁘실 시기겠죠? 네, 일단 뭐 투표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그냥 바로 아내랑 같이 손잡고 가서 투표를 했고요.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6월 접어들었는데 한동안 좀 가물었어요. 그래서 텃밭의 작물들이 심지어는 풀도 좀 말라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지금 또 이제 파종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네,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관장님은 텃밭을 옮기면서 좀 변화가 있으시다고요? 네, 뭐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항상 텃밭을 옮기게 되는데요. 제 자의가 아니라 이제 다시 팔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더 넓은 텃밭으로 한 1200평 정도의 밭으로 옮겼고요. 또 새로운 이웃을 사귀게 돼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채소 작물 위주로 이렇게 심어왔는데요. 곡식 작물도 심게 되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저를 바라봅니다. 비닐도 깔지 않고 또 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작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심게 되니까 심을 때마다 와서 이제 이게 무슨 작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왜 이렇게 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모종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하는 방식이 좀 신기한 방식인가 봐요. 어떤 방식이에요? 예, 이제 뭐 풀을 이렇게 일일이 뽑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제 물어보시곤 합니다. 또 이제 제가 토종 씨앗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라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웃들이 좀 친절하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옮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밭을 옮기면은 다시 또 땅을 읽어야 되고 참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밭을 옮기면서 다시 땅을 일구지는 않고요. 저는 처음 밭을 만들어 놓은 이랑 그 자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농막이라든지 이런 이제 준비, 기반 시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채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장님 밭에는 뭐가 잘 자라고 있는지 다 궁금해요. 요즘 키우시는 거 어떤 게 맛있어요? 네. 밭에는 지금 제가 1년에 심는 작물이 한 200가지 정도 심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쌈채소 중심이고요. 어떤 게 있죠?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뭐 이런 근대라든지 이런 쌈채소들은 지금 수확을 해서 먹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다 맛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딱 먹기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상추 쑥갓이 아주 향긋하고 지금 맛이 좋은 때고요. 대신에 열매 채소들이 가문 바람에 아직도 좀 성장세가 좀 느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물다 보니까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딧물이 생겨요? 네, 이렇게 날이 가물면 좀 진딧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저는 이제 또 수도 시설이 없어서 물을 얻어다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동네 이웃들과 또 재미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네, 텃밭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누기도 하고요,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터가 열리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지만 의외로 수확물이 많이 나옵니다. 상추 10포기만 심어도 집에서 소화할 정도의 양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텃밭에서 팜파티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네. 텃밭에서 농사 지은 분들이랑 함께 소소하게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정담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죠. 이런 텃밭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텃밭들끼리 모여서 장터라는 형태로 지역 단위로 자그마한 축제 비슷한 장터가 열리기도 합니다. 서울의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장터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열리는 소소한 장터들이 텃밭 농사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3월부터 공주시 평생학습과하고 여성가족과가 합심해서 또 텃밭 농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말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농사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 농사가 건강한 레저이면서도 또 잊혀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복원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 개인 농사, 내 혼자 짓는 농사가 아니라 내 가족의 농사, 이것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농사로 영역을 확대해 보면 그 기쁨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런 즐거움 때문에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게 직접 안 해봐도 참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날씨 때문에 힘들어지는 시기라서 좀 힘든 점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6월 들어서 아직 장마도 오지 않고 또 습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또.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또 한낮에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흰색 계통의 긴팔 상의나 팔토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모기와 같은 독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팔을 가려주는 것이 체온을 낮추고 햇볕에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벌써 화상을 입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아. 하얗게. 네. 작업을 할 때는 햇볕을 향해서 작업을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하면 이 책 넓은 그 모자에 온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늘이. 예. 그래서 작업하는 팔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체온을 낮춰줘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치지도 않게 합니다. 또 항상 시원한 물을 좀 휴대를 해서요. 간간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셔야지 이게 농사 산매경에 빠지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할 정도로 지나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수분 보충과 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더운 날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탈진도 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재래시장 같은 곳은 이제 막 수확한 마늘과 양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한창 수확철이라면서요. 그 마늘과 양파 농가들 올해는 괜찮나요? 네. 양파 마늘은 지금 수확을 시작하는 철인데요. 아주 풍년입니다. 마늘 양파는. 그리고 이제 곧 감자도 수확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캐내는 줄기 채소들은 큐어링이라고 해서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저장도 잘 안 되고요. 맛도 떨어지거든요. 신문지를 깔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한 2주 정도 말려줍니다. 캐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도 치유하고요. 네. 맛도 더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좀 특히 감자를 수확할 때는 간접적인 햇볕에도 색이 파랗게 이렇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신문지 깔고 위에도 신문지나 이런 것을 두껍게 깔아주든지 아니면 차광망으로 덮어줘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한창 파종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6월 들어서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 게 콩이나 팥 같은 종류의 콩류 파종이 6월 20일 전까지는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때 심는 이유는 일찍 심어서 너무 자라지도 않고요. 또 첫설이 전까지 결실이 이루어지게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때를 이제 맞추는데요. 콩은 물을 좋아하지만 팥은 콩보다는 물을 꺼리기 때문에 심을 위치를 잘 판단하셔서 1m 20cm 정도의 넓은 일항에다가 3, 40cm 정도 간격으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콩새알이라 그래서 2알에서 3알 정도 이렇게 넣어서 그중에 두 포기, 잘 자란 두 포기를 서로 의지해서 재배를 하게 합니다. 콩과 종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너무 많은 거름을 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석회 비료를 미리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3117님, 안녕하세요, 은혜 아나운서님. 저 오늘 셋째가 생겼어요. 39의 셋째라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축하드립니다. 텃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셋째를 가질 때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식 농사 아니에요. 잘도 아니고 좀 행복하게 지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콩도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을 들으면 저는 이제 콩 종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어떤 콩들을 요즘엔 주로 많이 심나요? 콩은 용도에 따라서 메주를 담궈서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메주콩 또는 이제 종콩, 지역에 따라서는 종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콩 종류가 있고요. 이런 된장을 담그는 콩에는 이제 장단콩이라든지 금강태, 부석태와 같은 이제 토종콩들이 유명합니다. 또 밥에 넣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밥맛이 난다고 해서 밤콩이라고 하고요. 밤미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대추밤콩, 호래비 밤콩, 아주까리 밤콩 같은 많아요. 것들이 밥에 넣어 먹는 유명한 이제 밥콩이고요. 이 중에서 또 호래비 밤콩은
두 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재배하기보다는 한 포기씩 재배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호래비 밤콩이에요? 네. 음. 네. 그다음에 선비자비콩과 대추 밤콩 그리고 아주까리 밤콩은 생긴 모양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콩의 또 다른 용도로는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콩이 있죠. 나물콩? 예, 나물콩 또는 이제 질금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콩알이 작아서 콩나물 만들어도 콩나물 머리가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한 것을 주로 나물콩으로 활용합니다. 이 종류에는 진우니콩, 오리알테, 백승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콩이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또 콩 농사를 할 때 중요한 작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관장님. 콩이 자라서 잎이 6장 정도 나오게 되면 가운데 순을 이렇게 잘라주는 적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또 순지르기라고도 합니다. 위로 자라 쓰러지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를 많이 벌려서 수확을 많이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콩꽃이 피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순지르기를 포기해야 되고요. 잎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순지르기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이 또 콩 웃거름 주기 작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웃거름 안 해도 걸음 안 해도 된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콩이 꽃 필 무렵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다 역할을 끝내고 죽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웃거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콩에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을 경우에는 물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웃거름을 액비 형태로 이렇게 주거나 물만을 줄 때는 고랑마다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줘야 합니다. 꽃이 직접 물을 받게 되면 또 이게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랑으로 물을 흘려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장마가 그치면 7월 중에 파종할 수 있는 것이 또 강낭콩과 완두콩이 있습니다. 봄에 2월 달에 심었는데 또 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강낭콩하고 완두콩은 이렇게 7월경에 또 심어서 2번 심기 때문에 이런 콩을 두벌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월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또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까지는 그럼 콩 파종을 할 시기여서 7월의 시기 놓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또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커피 쿠폰 10분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투표 관련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질문을 살펴볼게요. 3344님이 저는 사전투표 첫날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본투표인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268님, 주어진 한 표 한 표 소중히 결정해서 민주주의를 모두가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5059님. 방금 투표를 하고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줄이 많이 섰더라고요. 모두들 얼른 가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오늘 본투표 날입니다. 모두 투표하러 투표장으로 향해 주세요. 네, 오늘 텃밭 농사 질문과 함께 투표하셨는지 유권자로서 어떤 바람이신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 살펴볼게요. 8273님, 고추가지 토마토 지지대 세우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말뚝을 한 개만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양쪽으로 2개를 세워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제 지지대 또는 이제 지주대라고도 하고요. 이걸 세우는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좀 보통 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추나 가지의 경우에는 좀 줄기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두세 포기마다 지주대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반면에 이제 토마토는 줄기가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추하고 가지 세우는 방법은 포기 간격이 보통 이제 한 40cm 이렇게 이상이 되는데 세 포기마다 지주대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일양 방향으로 고추 가지의 앞과 뒤로 이렇게 노끈이라고 하죠. 노끈을 이렇게 들이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끈 사이에 고추나 가지가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옆으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이런 그 가지 포기까지 다 에워싸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노끈을 묶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또 포기들 간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식으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노끈을 다시 또 묶어서 또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조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지그재그로 묶는 방법이라든지 지주대도 하나만 세우지 않고 X자로 이렇게 두 개를 세우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 다른 밭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마토의 경우는 줄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한 포기당 하나씩 세워줘서 한 줄기로 키우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 줄기를 지주대에 이렇게 묶어줄 때 제가 이제 팔자로 이렇게 묶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자는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에는 토마토가 들어가고 동그라미 하나에는 지주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흔들거릴 때 바람이나 이런 거 흔들거릴 때 토마토 줄기가 상처가 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농사에 관련한 네.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관장님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그림을 그려보지만 참 어렵네요. 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한데 말로 설명하니까 사실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6971님, 오이를 4월에 심었는데 오이꽃이 피고 오이가 매달렸어요. 오이가 매달렸는데 오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줘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오이가 일단 매달렸는데 자라질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이를 4월에 심었다고 하시니까 아마 남부지방이신가 봐요. 왜냐하면 중부지방은 4월이면 너무 이르거든요. 추워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근데 4월에 심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이신가 봐요. 오이꽃이 피고 이제 오이가 매달렸는데 오이가 잘 자라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일 것 같아요. 오이나 이런 그 호박이나 이런 박과 종류들은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열매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자라는 것은 칼륨하고 인거름이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또 질소 거름을 너무 많이 하면 병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칼륨하고 인거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질소는 이제 소량 하는 방식으로 웃거름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투표 동료 멘트를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최강렬님이 천천히 차근차근히 미래의 밭을 갈아 씨앗을 틔울 한 표 투표 꼭 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4141님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나의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합시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지금 코너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센스 있는 문자를 네.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청취자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양산에 사는 이용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잘 네, 들리시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텃밭에 작물을 많이 심으셨어요? 혹시 어떤 걸 심으셨나요? 고추, 토마토, 마늘, 상추 뭐 이렇게 심었습니다. 고추, 토마토, 마늘, 상추. 예. 오, 지금 딱 좀 수확할 시기인가요? 어느 정도 자랐나요? 지금 상추 같은 거는 수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늘 같은 거는 거의 다 큰 거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오, 좋아요. 궁금한 질문 관장님께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마늘이 지금 누렇게 되면서 다 쓰러집니다. 네네. 관장님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마늘이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노랗게 되면서 쓰러집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쓰러집니까? 근데 양파도 윗줄기들이 수확할 철이 되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수확을 알리는 신호니까요. 예. 빨리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수확해야 되네요. 네네. 그 다른 밭에는 안 쓰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마늘을 한번 뽑아 보세요. 예. 시범적으로 한두 개 이렇게 뽑아서 뿌리 예. 쪽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자리팔이라고 그래서 예. 병충이 와서 이제 뿌리 쪽을 갉아먹으면 또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두 포기 이렇게 뽑아서 뿌리 예. 쪽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 고자리팔이 유충이니까 예. 구데기처럼 이제 하얀 벌레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네. 그 수확을 그럴 경우에는 수확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확을 서둘러서 예. 다 캔 다음에 좀 네. 바싹 말려서 예. 벌레 먹은 것들은 이렇게 골라내고 그리고 깨끗한 골라내고요. 것만 이렇게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그 고추를 이렇게 그 방아다리 밑에 잎을 다 뜯어내서 그렇게 뜯었는데요. 네네. 그 방아다리에 있는 그 이렇게 열매 맺힌 거는 곧 뜯어주라 해서 뜯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또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은 다 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방아다리 옆에 있는 잎들을 따주는 게 아니라요. 예, 방아다리 잎에 사이에 생기는 곁순 있잖아요. 곁가지. 예, 순. 예, 예. 곁가지를 잘라주는 거고요. 잎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잎들은 또 뿌리의 양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뿌리 예, 활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 처음에 그 곁순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 사이에 생기는 곁순만 따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빨갛게 이제 열매들이 익어갈 무렵 그때는 이제 아랫잎들도 이렇게 따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방아다리에 이제 첫 열매가 열리면 따주잖아요. 예. 따주면 거기에 이제 새로 이렇게 곁순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첫 열매를 따주는 것이 성장이 좀 중요하거든요. 고추 예. 포기를 좀 크게 키워야 많은 고추를 다는데 첫 열매를 그냥 두게 되면 네. 성장보다는 또 고추만 이렇게 달려고 하는 생식 성장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또 있습니다. 콩을 심을 때 보면은 이 물에 뿌려서 불가서 심는 경우와 또 그냥 생콩을 이렇게 엮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싶었어요. 불려서 심는 이유는 이제 빨리 발하라고 이렇게 불려서 심는 거고요. 예. 그냥 심는 것은 이제 좀 자연의 의지에서 그냥 심는 게 그냥 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날이 너무 가물면 네. 좀
늦게 발화를 하기 때문에 보통 물에 불렸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이제 물에다가 목초액이라든지 예. 이런 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섞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예. 이유는 이제 새들이나 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새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렇게 입혀서 심기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나요? 매주 화요일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저희에게 언제든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문자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문자 질문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956님이 땅콩 옆에 대파를 심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땅콩 옆에 대파 이렇게 바로 심어도 될까요, 관장님? 네, 아주 좋은 작물 궁합인데요. 작물의 궁합이 있군요. 네. 오. 서로 어울리는 작물, 흔히 이제 제가 이제 동반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땅콩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대파도 또 상대적으로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양분 경합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파가 내는 향이 있잖아요. 네. 대파의 향이기 때문에 땅콩에 오는 벌레들이 덜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내는 작물들을 흔히 동반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땅콩, 그다음에 대파 아주 훌륭한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9956님 아주 잘 심으신 거네요. 네네. 네, 괜찮을까 걱정하기보다 내가 잘했대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984님, 고추잎 뒤에 자꾸 투명하게 붙어있는 벌레가 어떤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자꾸 투명한 벌레? 어떤 거죠? 요즘 이제 가물어서 이렇게 가뭄 날씨에 가장 많이 오는 병충이 진딧물하고 총채벌레입니다. 아마 이제 진딧물하고 총채벌레가 오신 것 같아요. 진딧물하고 총채벌레예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제 투명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고추잎 색깔하고 비슷하게 연노란색, 연녹색 비슷해서 아마 이제 투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딧물하고 총채벌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벌레들이 바이러스를 옮아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오그라든다든지 잎사귀에 기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방제를 해주시고 개체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끈끈이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노랗게 돼 있는. 혹시 그 초파리 잡는 그 트랩인가요? 네, 비슷해요. 노랗게 이렇게 이런 총채벌레나 진딧물이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랩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게 날아다니다가 붙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이제 BT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친환경 방제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살포해서 개체수를 좀 줄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고추를 끝까지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8779님, 호랑이 강낭콩을 하우스 안에 심었는데요. 강낭콩 끝이 좀 썩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강낭콩 끝에가 좀 썩었나 봐요. 어쩌죠? 벌써 강낭콩 꼬투리가 열렸군요. 지금은 열릴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제 밭에는 꽃만 무성하고 왜 꼬투리가 안 달리지 이렇게. 8779님 아주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네,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남쪽일 수도 있고요. 하우스 안에 강낭콩을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습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꼬투리 끝이 이렇게 썩게 되는, 그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몰리면서 끝이 썩게 되기 때문에 좀 하우스를 자주 열어서 통풍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열매라든지 이 꼬투리가 썩는 부분들은
또 곰팡이성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곰팡이성 질병들이도 과습한 환경에서 보통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왔다고 한다면 이제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해서 좀 방제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955님. 관장님, 일부 식물 진드기 퇴치에 소주를 희석해서 뿌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렇게 식물 진드기 퇴치할 때 소주 희석해도 될까요? 네, 보통 이 진드기하고 진딧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 진드기는 그 사람 피 빨아먹는 거고요. 보통 식물에서는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곤충이죠. 그래서 진딧물 퇴치에 보통 소주를 희석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물을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데요. 근데 또 작물에 따라서는 이렇게 농도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독하게 하면 식물의 잎에 이제 이렇게 또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대1로 섞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포기에만 뿌려보신 다음에 하루 이틀 좀 지난 다음에 잎이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비율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렇게 농도 장애가 생기면 잎이 이제 노랗게 되거나 이렇게 까맣게 변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는 희석비를 좀 더 높여서 이렇게 파종하시면 분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주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은 데다가 일부 치약을 섞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 계피를 섞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진딧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네.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소주도 되고 그 치약도 되는 거였네요.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5745님, 병해충과 영양을 위해서 막걸리를 주어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물조리개에 막걸리를 반병 정도 타서 뿌렸는데 괜찮은가요? 케일 병해충 예방법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여기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걸리 희석 비율도 맞는 것 같고요. 큰 물조리개, 그러니까 보통 10리터짜리에다가 막걸리 반병 정도, 물론 작은 막걸리 병이죠. 네. 네. 그 반병 정도 타서 뿌리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네, 오늘 투표 동료 이벤트 당첨되신 나머지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607님, 오늘 아침 식사 후에 투표하러 가려고요. 이번에는 올해 성인이 된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또 2959님, 사전투표 첫날 하고 왔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국민의 의무 행사 반드시 합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시간상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당첨된 10분께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홈페이지 방송 내용과 함께 관련 10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는 KBS 1라디오 단독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